네,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의 든든한 지킴이,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요, 고만고만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그동안 또 차상 최고가를 냈기 때문에 하루 좀 쉬어가는, 출발은 좀 강했다가, 좀 막판에 꺾이는 전강후약 흐름이어서 조금 피곤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전에 개장 전 한 2% 올랐다가 결국 1% 빠지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좀 생기네요. 조금 이제 다들 심리적 피곤함이 좀 느껴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번 19일이죠. 19일 날 수요일 날 테슬라의 2분기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차량 인도량은 시장 예상보다 한 46만 6천 대 인도를 했죠. 그래서 한 2만 대 정도 초과를 했는데, 과연 이게 실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도량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곤란하겠는데, 테슬라가 19일이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고, 그래서 아직도 페드의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 입장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달러 약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많아야 한 2번 정도, 지난주에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인플레가 잡히는 모습이 뚜렷했기 때문에 달러, 강달러, 킹달러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달러 가치가 좀 하향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된다면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겠죠.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그 외환당국이 나서서 위안화의 변동성을 줄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 바보 같은 소리죠. 그런 말 하면 오히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위안화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 원화 환율도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 흑자, 무역 수지 흑자까지 겹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유가증권 시에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 주식을 좀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데 그 속에서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요즘 시장을 보면 제가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변했다. 이게 뭔 말이냐. 주식시장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가장 큰 변화가, 공매도 세력이, 이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 공매도 세력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대가 없다.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밈 주식이 등장해서 공매도 세력이 항복한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이 변했는데 공매도 세력이 가장 큰 피해자다. 그럼 결국 이들이 뭐냐? 올드한 그 구시대적 시각? 구시대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대체로 주식시장이 EPS라든지,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개념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의 분석 방법인데, 이런 거 가지고 기업 접근했다가 다 죽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보면, 우리 예탁금이 한때 75조까지 급증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20조 안팎이었어요. 항상 그 정도였는데 75조까지 급증해. 지금은 많이 줄어서 50조까지 줄었습니다만, 75조까지 그때
예탁금이 증가할 때는 뭐 여러분이 아시죠? 뭐 애플카 해가지고 현대차 이런 것도 뭐 아주 가볍게 움직였고요. 뭐 기아, 뭐 LG전자 뭐 이런 거 아주 가볍게 어렵고 또 카카오 이런 것도 엄청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정말 종이장처럼 가볍게 움직일 정도의 돈이 많으니까 이렇죠. 지금은 50조라서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시총 조 단위 이 정도는 좀 만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시장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2030 세들이 되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 절반 이상이 지금 2030 세대들이다. 요즘 2030 세대들이 일 안 하고 컴퓨터 앞에서 코인 매매하고 밤 되면 또 미국에 가서 밈 주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좀 공격적이죠. 공격적.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세 번째로 한다면 조직화라 그럴까요? 이번에 8종목 하한가 사태, 5종목 하한가 사태 이건 참 예전에는 없던 일이거든요. 이제 8종목 하한가 사태는 정말 자금을 조 단위로 모아서 작전을 치는 아주 조직화되는 행태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조직화라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본다면 그런 조직화도 있지만 또 하나가 SNS, 유튜브가 발달해 가지고요. 예전에는 뭐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 그거 뭐 얘기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은 증권사 리포트보다 SNS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에 영향 있는 유튜버들이 나서서 이런 정보가 훨씬 빨리 전개되고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예전과는 아주 다르다.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특히 오랜만에 에코프로의 이 상승, 에코프로를 여기서 아마 공매도 세력이 엄청 죽었습니다. 국내도 매자님 펀드들 못 모르고 이때 우리 기관을 보면 에코프로를 2월 초부터 팔았어요, 사실은. 2월 초부터 기관이 순매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관은 에코프로를 아마 10만원대 중후반부터 공매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오르면서 펀드 매니저 여러 옷벗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고객들한테 미안하다고 편지도 보내고 이랬는데요. 자, 그래서 요 구간에 또 공매도를 엄청 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전부 또 담보부족 나가 쇼커브링 또 다 들어갔죠. 이때도 이럴 때 공매도 치는 생각들, 시각들, 이것들이 이런 시각이 이제 과거가 되고 있다나 하는 거죠. 이제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아니면 정통적으로 EPS, PBR, PER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다가 여기서 터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맨날 비싸다고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이 공매도 쳤다가 항복 선언하고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전통적인 그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로 접근했다가 다 그냥 공매도 세력들이 작살이 났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근데 이 에코프로 같은 흐름을 보면 와, 참 기존에 우리가 없었던 흐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10만원대 초반에 있던 주식이 지금 이제 100만원을 넘보는 10배가 지금 나고 있죠. 시가총액이 지금은 26조입니다. 26조. 조금 더 있으면 네, 시총이 1이 되겠어요. 에코프로 BM을 누르겠는데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게요. 참 예전에 이수페타시스는 참 매력 없는 주식 제 머릿속에도 참 엉덩이가 무거운 자본금은 디립다 크고요. 참 엉덩이가 무겁고 매력 없는 주식 제일 PCB 관련주 중에는 제일 매력 없는 주식 이수페타시스 MLB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전자부품 중에 참 매력 없는 주식으로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와 이런 시세가 나다니 놀랍죠. 시대가 좀 변했구나. 제가 또 이거 보면 느낍니다. 그래서 AI 테마주 뭐 AI 하면 뭐 MLB가 거기 많이 들어가겠죠. 고다층 MLB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는데 과연 이럴 일이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PER이니 PBR이니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네. 이런 때
공매도 쳤다가는 그냥 또 죽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에코프로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배터리 아저씨, 물론 그분 때문에 이 주식 이 시세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비약이겠지만 배터리 아저씨 이런 또 유명 유튜버가 탄생했고요. 요즘 또 AI 쪽에는 또 젊은 또 유튜버,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SNS 발달에 금방금방 정보가 파급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다. 자, 하는 거. 두 번째는요, 시장의 흐름 초단타를 주본 자금들. 뭐, 8종목 하한가, 5종목 하한가, 이런 것, 뭐 조직화되는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SNS들 이렇게 발달하니까 꼭 굳이 안 만나더라도 서로 그 묵시적인 팀이 만들어지는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월 이후에 AI 열풍 불면서 이런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조짐도 없이 뜬금없이 퍽퍽 솟아버리는데요. 자, 네오셈 같은 경우죠. 네오셈 사실 뜬금없는 주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보니까 또 요즘 인기 있는 AI 관련한 인기 있는 유튜버가 그 SD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테스터 관련주로 뭐 네오셈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한마디. 물론 그 분이 그 말을 할 줄 알고 미리 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뭐 SDD 테스트 있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본다면 우리 이제 네오셈 이런 거는 테스트 장비거든요. DDR5라든지 D램의 테스트 장비인데 테스트 장비 하니까 유닛 테스트가 있고요. 엑시콘이 있고요. 네오셈이 있고 이렇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전담하고 있고요. 엑시콘은 삼성입니다. 네오셈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엑시콘이 제일 방비를 끼고 그 다음 유닛 테스트, 그 다음 네오셈 이런 순서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유닛 테스트는 그동안 좀 외도를 했다 그럴까? 태양광, 뭐 창문에다가 붙여서 태양광을 발전시키는 뭐 그런 한전하고 이게 태양광을 많이 합니다. 태양광 쪽. 그러다 보니까 한때 태양광 바람이 막 불 때 프리미엄을 붙어가지고 좀 동떨어진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엑시콘부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면 그분이 젊은 분이 저는 참 거시적이고 폭넓은 지식 참 높이 평가합니다. 저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주식 투자자들이 정말 이제는 기업을 알고 투자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 박수를 쳐주는데 다만 그분이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식은 부족한 것 같아요. 거시적인 지식은 참 뛰어나신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내용이 어쨌건 간에 언급하면 이렇게 뜬금없이 상한가 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지금 꼭 여의도라고 표현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큰손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들 이 좀 뒷배를 자금줄을 끼고 있는 이런 팀들이 요즘은 하루 이틀에 한 1-20% 목표로 잡고 그냥 큰 자금이 치고 빠질 수 있는 좀 거래량 많고 자본금이 큰 주식들. 그러니까는 그렇죠. 옛날에는 보통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하면 유통 물량이 작은 주 이번에 8종목 5종목 하한가처럼 이게 올드한 시각이 있죠. 유통 물량 작은 주식 가지고 돈으로 밀어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고 큰 자금으로 언제든지 확 치고 나와서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라도 팔 수 있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종목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도 자본금이 650억이죠. 엄청 많죠.
심택, 대덕전자, 해성DS, 한미반도체, HPSP 뭐 이런 종목들 유통 물량이 큽니다. 잡은 거 시가총액 또 조단위죠. 3조, 4조, 2조 막 이랬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을 더 좋아하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대상으로 딱 뭐 오늘은 이 종목이야 하면 순간적으로 확 몰려버려 가지고 뭐 상가 쳤다가 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런 흐름이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공매도 세력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큰 피해를 볼 겁니다. 뭐 공매도 세력들이 멸종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제가, 저는 완전히 주도 흐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잘 팔아야 됩니다. 이게 필옵틱스인데요. 와, 금요일날 바로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자회에서 그동안의 상승 배경은 자회사 필에너지라는 2차 전지 장비 회사가 상장한다는 이유로 올랐다가 이번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야, 하한가 마이너스 30%를 회복하려면 얼마 43%가 올라야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30% 회복을 자, 예를 들어 1억이 7천이 되는데 7천이 1억 되려면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를 회복한다. 이건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치명적인 거죠. 이런 거 한번 맞아버리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흐름이 타당하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말하는 종목들이 뭐 AI 테마니 DDR5 테마니 다 관련성은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성. 네. 코딱침하는 관련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좀 많은 종목도 있습니다. 저처럼 기업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관련성만 있으면 비빌 언덕만 있으면 그냥 비비고 몰렸다가 마지막에 잡는 사람 죽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가 마지막 내 손에서 터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매도가 중요하다. 이런 종목 매매할 때는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참 리스크가 큰 종목 크다. 그러니까 보면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막 또 젊은 친구들이 신고가 좋아해서 막 해서 수익 났는데 뭐 S 뭐 제약 주식 가지고 한 방에 그동안 오래 번 거 싹 다 틀어먹었다고 그렇게 또 들린다.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했다가 이런 한 방에 다 틀어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참 지금 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이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도 보면요. 자, 그 중에 프로텍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이 긴 꼬리가 달려버렸죠. 프로텍 같은 거 긴 꼬리가 장중에 79,900원까지 갔다가 58,500원 이러면 얼마죠? 79,900원에 바로 하면 17%가 떨어졌네요. 17%. 17%가 말이 17%죠. 라떼는 말이었어요. 90년대에는 우리가 상하한가 4%였잖아요. 나흘짜리가 한 방에 이 고점에 잡았으면 재수 없으면 금요일날 고점에 잡았으면 한 방에 17%. 아무튼 지금은 참 이런 장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오늘도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 내용에 대한 기업 자세한 것 반영보다는요. 이런 극보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흐름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 특정 세력들이 팔기 시작하면 또 쏠림 현상이 돼서 몰릴 때는 왁 샀다가 팔 때는 왁 팔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금요일 대표적인 게 필옵틱스였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한마디가 지금 세상이 변했다. 특히 이걸 공매도 세력들이 빨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엔비디아 공매도 치고 했다가 다 죽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인지를 못하면 죽는다. 시대가 변했으면
환경이 변했으면 거기다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뜬금없이 팍팍 뛰어오르는 종목은 지금 DDR5 관련주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금요일도 뭐 그 코이아 스키트니 이런 종목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막 깊이 있는 연관성은 없다. 따라서 그런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좋구나 이래가지고 그 중장기로 하겠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는 정말 하루 이틀 단타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제가 지난번에 한 덴티스 이런 종목 했죠. 덴티스의 여의도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다 하더니 상한가 한번 갔죠. 그 다음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일단 다 꼬꾸라지고 요즘은 다 확 들어왔다가 치고 빠져버리니까요. 하루 이틀입니다. 그래서 참 대응하기는 참 힘든 장입니다. 힘든 장이고 저 같은 사람한테도 참 힘든 장이지만 시장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 카멜레온처럼 또 여기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린 게 뭐 주식 투자에 제일 중요한 잘 지키는 거다. 그냥 저는 어쨌거나 이 흐름은 인정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좀 이용하려고도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지키는 것에 치중하겠습니다. 한 방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걸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속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 우리 수급 환경은 좋다. 코스닥도 들쭉날쭉이지만 그래도 최근 나흘 동안 순매수가 우세한 분위기이고요. 특히 선물 시장의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순매수가 지금 올 들어 처음일 겁니다. 순매수 규모도 크죠.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보면 앞으로 계속 나는 좀 순매수 할 거야. 특히 금요일날 막판에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요.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를 샀다는 삼성전자를 반도체를 샀다기보다는 한국을 샀다. 이게 이제 선물 시대에 보이죠. 그래서 나흘 동안 4만 계약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게 보인다 하는 거고요. 다만 테슬라 1분기 실적 요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9일입니다. 이제는 큰 것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은행들이 대체로 대형 은행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오니까 중소형 은행주들이 미국에 좀 급락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제는 지금 막 뱅크런 이런 거 일어나니까 대형 은행으로 자금이 몰려서 그런지.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도 봐요. 여기 은근히 이게 한국의 록히드 마틴을 추구하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죠. 지금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실적이 방산주에 영향을 줄지 이거는 좀 봐야 되겠어요. 그다음 테슬라가 수요일로 하는 게 좀 주목되고요. 우리나라는요 은행주 실적 발표되지만 우리나라는 다음 주 이달 마지막 주에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실적 발표 8월 넘어가야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접어들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닝 시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주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실적이 좋으면서도 아직은 워밍업 단계다 보이는 자동차, 조선, 물론 이 종목도 최근에 다 올랐어요. 전력은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실적 호전을 염두에 두고 자동차, 조선, 전력들이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했지 않습니까? 우리 방문해야죠. 우크라이나 나라를 완전 뽀개했기 때문에 그 재건 시장에 우리나라가 당연히 우리가 포탄을 얼마나 보냈는데요. 우리나라 당연히 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거 하면 또 시중에서 또 당장 3부 토건 이러는 세력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현대건설도 공항 확장 사업에 MOU를 맞았다 하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우리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부각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주시장 긍정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닐 때고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도록 하는 이 위정자들의 이런 움직임 저는 참 높이 평가하는데 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오늘 건설주들이 어떻게 될지 이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JM이 일시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일시적 재료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종목을 매매하든 안 매매하든 간에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료기기 쪽도요. 마침 나왔네요. 의료기기 쪽도 지금 막 수출 내용을 제가 좀 따져보면 리메드 같은 게 지금 상당히 조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리메드도 지금 좋은 편이고요. 덴티움도 지금 수출이 좋네요. 이루다 이런 종목들인데요. 제가 이걸 공부를 해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실적 2분기 실적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좀 계속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2분기에는 2차 전지 쪽은 양극재가 6월에 수출 단가가 한 10% 떨어졌어요. 리튬 가격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2분기에 좀 양극재 쪽은 2차 전지 쪽은 좀 실적이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때 하반기부터는 또 회복될 거다. 이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자, 9시입니다. 7월 17일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